날카로운 고함이 낡은 주택의 정막을 찍고 터져나왔습니다. 잔뜩 화가 난 아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벌써 몇 번째예요. 가스불 켜놓고 나가시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집 다 태워 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어머니 순자는 잔뜩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달래보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은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아니요, 내가 국 데운다고 잠깐 깜빡했어. 진수야, 화내지 마라. 응? 애미가 잘못했다. 어머니의 사과에도 진수는 끓어오르는 답답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울음 섞인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어머니 걱정뿐이고 미경이도 이제 한계래요. 제발 우리 전문가한테 맡겨요. 네? 요양은 가시면 편하게. 요양원.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순자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단호하고 서슬퍼런 외침이 돌아왔습니다. 안 간다. 내 능에 흙이 들어가도 거긴 안 가. 날 고려장 시키려거든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이놈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연 PD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나요? 따뜻한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 혹은 피하고 싶은 죄책감일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님은 점점 아이가 되어가고 든든했던 그 어깨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특히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자식들은 현실적인 돌봄과 효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나죠.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라고 설득하는 자식과 죽어도 내 집에서 죽겠다고 버티는 부모. 과연 이것은 단순히 노인의 고집 문제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 요양원을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며 가슴을 쳐야 했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끝에서 발견된 낡은 사탕 깡통 하나가 이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가슴 시린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서울 변두리,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주택. 그곳엔 78의 순자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며 외아들 진수 씨를 번듯한 대기업 과장으로 키워낸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억척 어머니셨죠. 진수 씨는 주말마다 아내 미경 씨와 함께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집에서 낯선 징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 며느리 미경 씨의 비명과 같은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여보, 이리 좀 와봐요. 냉장고 안에 이게 다 뭐예요? 왜 그래? 이게 뭐야? 웬 검은 봉지가 이렇게 많아? 세상에, 이거 지난주에 사다 드린 두부잖아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뜯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주셨네. 여기 곰팡이 좀 봐. 그리고 이건 밥을 왜 비닐에 싸서 옷장 속에 넣어두셨지? 냉장고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말라 비틀어진 밥덩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순자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드럽스럽게 대답하셨죠. 아유, 그거 나중에 배고프면 먹으려고 뒀지. 너희 올게 주려고 아껴둔 건데 왜 그러냐? 처음엔 그저 노인의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깜빡하는 순간들은 점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진수의 잠든 귓가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은밀하고 다급했습니다. 진수야, 도둑이 들었다. 누가 내 돈을 다 훔쳐갔어. 안방 서랍에 둔 내 쌈짓돈. 그거 네가 가져갔니? 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머니 돈을 왜 가져가요? 잘 찾아보세요. 장판 밑이나 베개 속에 두셨겠죠. 아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왔다 갔어. 걔가 눈이 뱀눈이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돈 내놔라. 밤낮 없이 걸려오는 의심의 전화, 며느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 맞벌이 부부인 진수와 미경 씨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퇴근 후에도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지친 미경 씨가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밥 드셨냐고 묻는 전화만 오늘 20통 넘게 하셨어.
회사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일을 못하겠다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미안해. 나도 알아. 나도 미치겠어. 병원 한 번만 더 가보자.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쌩쌩 부는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진수 씨에게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모친께서 길을 잃고 배회하시는 걸 순찰 중에 발견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말배에어 말이죠. 지구대로 달려간 진수 씨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 한 짝만 걸친 얇은 내복 차림으로 파출소 소파에 옹크리고 계셨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정체 모를 흙뭉치를 소중한 듯 꽉 쥐고 계셨죠. 어머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 추운 날에 대체 어딜 가시려고? 우리 진수 왔니? 내가 우리 진수 학교 갔다 오면 주려고 찐빵 사러 갔는데 찐빵집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머니가 꽉 쥐고 있던 흙뭉치. 어머니의 눈엔 그 차가운 흙덩이가 학교 다녀온 어린 아들에게 줄 따뜻한 찐빵으로 보였던 겁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예상은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가스불 사고나 배회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가족분들이 감당이 힘드시면 시설 입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순자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단호하고 서슬퍼런 외침이 돌아왔습니다. 안 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거긴 안 가. 날 고려장 시키려거든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이놈아. 며칠 후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퇴근한 진수 씨가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방 가운데 앉아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자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야 중이 돼야 산속으로 도망가지. 놈들이 날 잡으러 올 거야. 하얀 차를 타고 날 잡으러 올 거야. 진수 씨는 가위를 빼서 던지고 앙상히 떨고 있는 어머니를 끄안았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결국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가자. 더위는 안 되겠다. 어머니도 힘들고 우리도 죽겠어. 강제로라도 모셔야겠어. 예약해도. 요양원 입소 이틀 전날, 진수 씨는 어머니의 짐을 챙기기 위해 약기운에 취해 잠드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을 열고 낡은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진수 씨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장롱 깊숙이 이불 틈새에 숨겨진 낡은 녹슨 종합 캔디 깡통이었습니다. 어릴 적 진수 씨가 참 좋아했던 박하사탕 깡통.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실과 바늘 대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뭉태기와 누렇게 바른 환장의 사진, 그리고 비뚤배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년 전 돌아가신 옆집 옥분 할머니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고, 편지.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직후에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을 때 어머니가 미리 써두신 유서 같은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진수야. 그리고 고운 며느리 미경아.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나 보다. 자꾸만 깜빡깜빡하고 네 얼굴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 무섭구나. 아마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요양원을 알아보겠지. 진수야, 애미는 요양원이 무섭지 않다.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두렵지 않아. 다만 애미는 3년 전 뒷집 옥분이가 요양원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구나. 시설 좋다고 호텔 갔다고 자식들이 웃으며 모셔갔는데 내가 면회를 갔더니 옥분이가 그러더구나. 순자야, 여기는 고려장터야. 아무도 나를 이름으로 안 불러. 3025 할머니, 치매 노인. 나는 그냥 짐짝이야. 옥분이는 거기서 창문만 바라보다 죽었다. 자식들이 혹시나 올까봐 오면 주려고 주머니에 사탕을 잔뜩 넣어두고는 결국 혼자 갔어. 진수야, 나도 그리 될까봐 겁이 난다. 내가 거기 가면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라 너희들이 처리해야 할 숙제가 될까봐.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찾아와서 시계만 쳐다보다 가는 그런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이 집에는 네 아버지 냄새도 있고 네가 학교 다녀오며 엄마 하고 대문 열던 서리도 묻어 있는데 나 여기서 조금만 더 너희 밥 냄새 맡으며 살다가 가면 안 되겠니? 내가 정신을 놓고 벽에 똥칠을 하거든 그때는 가마. 하지만 아직 네 얼굴 알아볼 때 그때까지만이라도 내 집에 있게 해다오. 사랑한다, 내 새끼. 편지는 곳곳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깡통 속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는 혹시라도 요양원에 가게 되면 간병인들에게 잘 봐달라고 쥐어주려 모으신 돈이었던 겁니다. 진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을 거부한 건 단순히 집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서 잊혀지고 처리된 짐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친구의 쓸쓸한 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어머니를 그토록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짐짝이야. 편지 속 그 말이 진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출근도 미룬 채 어머니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부수수한 얼굴로 나오신 어머니 앞에 진수 씨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 근데 너 오늘 회사 안 가냐? 어머니, 저 어머니 요양원 안 보내요. 그게 참말이냐? 네, 안 보내요. 죽어도 안 보내요. 대신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어머니, 낮에는 노인 유치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주간보호센터요. 거기 가서 친구분들이랑 노래도 부르시고 밥도 드시고 놀다 오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무조건 제가 집으로 올게요. 저녁밥은 꼭 저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미경이랑 셋이서 텃밭도 가꾸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 미경 씨도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제가 방문 요양서 선생님도 알아봤어요. 아침이랑 저녁엔 저희가 챙기고 낮에는 선생님이랑 센터에서 계시면 돼요. 저희가 더 부지런 떨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아이고, 내 새끼들. 고맙다, 고맙다. 내가 안 잊어버릴게. 내가 정신줄 꽉 잡고 있을게. 현실은 동화가 아니기에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소동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진수 씨 부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 늘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노란 봉고차를 타고 주간보호센터에 가십니다. 학교 다리오마 하며 아이처럼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요양원 이야기를 할 때의 그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닙니다. 저녁이면 오늘 우리 아들 뭐 먹고 싶냐며 빈 냉장고를 뒤적이는 어머니. 비록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가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그 안정감만큼은 어머니의 병을 늦추는 가장 큰 치료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가끔 부모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우리 편한 방식을 최선이라 포장하곤 합니다. 시설 좋은 곳이니 행복하실 거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으리으리한 시설이나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낡았더라도 내 자식의 냄새가 배어있는 내 집, 그리고 나를 환자가 아닌 엄마로 불러주는 가족의 목소리, 그것이 그분들이 생애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유일한 동아줄이 아닐까요? 물론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것은 기적 같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요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읽어드리고 어루만져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뻔한 말 대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언제나 제 곁에 계셔주세요.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친구 사연 PD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